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헬리오시티, 네, 요새 가장 많이 화제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강남 3구에 해당이 되고 거기서 이제 신축 대단지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헬리오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 상황 그리고 현재의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의 분석, 그 다음에 단기 전망, 장기 전망까지 해서 매수할 메리트, 타이밍 이런 것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등론이나 이제 폭락론 요런 사람도 요런 거를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중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요런 폭락 문자, 요 가격 부동산에서 온 것 같은 요 문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돌면서 완전 요게 실제 가격이다라고 하면서 완전 폭락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특히 33평도 그렇지만 25평, 18평 다 요새 시세가 아닌 거라서 제가 여기저기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요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요게 이제 옛날 2019년의 문자였던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직접 무슨 그 더블 체크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 시세로 봐도 요새 구할 수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것은 거짓이라고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짓이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적에 좀 최저층, 이제 저층, 저층이 한 33평 15억 정도에서 뭐 아마 내고가 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정도의 시세. 그러면 이제 중층 이상은 이제 16억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그 개별 매물의 뭐 내고 여부에 따라서는 가격 시세가 좀 변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매물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찾을 수 있다. 그다음 내고도 가능하다. 요 정도의 시세 판단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 자체는 이제 거짓이다. 이거 뭐 송파 역세권 단지 중층이 14.5억까지 요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폭락은 폭락이에요. 폭락은 폭락이고 전고점 찍었던 요 시기를 좀 살펴보면은 한 23억 8천, 23억 8천, 뭐 23억 7천 요렇게 한 23억 후반대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보시면은 위쪽으로 가면 23도 203동에 뭐 84F 요런 거는 이제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로얄층 맞지만 로얄동 로얄 타입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정말 파크밴드를 바라보고 역세권인 정말 로얄동 로얄층인 고 타입이 거래가 됐다라면은 24억을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때 24억 넘게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안 팔았던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얄동 로얄층의 헬리오시티의 가격은 24억이 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200, 말씀드렸듯이 203동, 209층, 84 F 타입 이런 것들은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두 달 전에 515동 25층 요 타입 요거는 이제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두 달 후에는 8월 대비해서 10월 달이 좀 더 고점이었기 때문에 요때 23억 7천에 거래됐다라는 거는 요때는 한 24억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저는 계속 그 호가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실제로 그때는 이제 24억 이상이 되어야지 로얄동 로얄층을 거래할 수 있었던 그런 가격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요새는 한 17억 뭐 요새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해도 한 17억 중반 이상은 좀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올해 3월 4월까지만 해도 요 정도 요 정도 22억 21억 대까지는 이제 거래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단기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4월부터 뭐 지금 12월까지 한 7, 8개월 동안 굉장히 단기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로얄동 로얄층이 아니고 좀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2단지 여기 비선호 단지의 2층 저층이 19억 3천이잖아요. 요런 거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전후 한 15억 초중반 정도면 2층이니까 이제 1층 아니고 2층이니까 한 15억 초중반 정도면은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4억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2층 뭐 저층 거래는 딱히 더 보이는 건 없지만 그 정도 그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206동 5층 5층 완전 저층은 아니지만 5층 기준으로 22억 5천까지 갔었네요. 그러면은 요새 뭐 한 16억 정도, 요 정도면 한 16억 초반 뭐 요 정도로 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한 6억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요새의 실거래가. 예, 12월에는 이제 요거보다 더 떨어진, 이제 한 단계 더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실거래가 찍힌 걸 보면은, 막 17억, 17억 6천, 16억 6천, 17억 5천, 막 요 정도고, 보시면은 11월 초보다도, 여기 18억대 거래됐던 11월 초보다도 이제 11월 말이 되니까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12월 달에는 더 호가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한 마이너스 6억에서 이제 좀 세게 보면 마이너스 7억까지는 좀 하락을 했다. 지금 실제 호가 기준으로 봤을 적에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고, 약간 좀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에서는 조금 과잉되게 뭐 8억 떨어졌다, 9억 떨어졌다, 10억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과잉이다. 그러니까 로얄동 로얄층과 지금 최저 뭐 저층 뭐 못난이 매물 이런 걸 비교했을 적에 한 9억에 떨어졌는데, 그런 거 말고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컨디션을 비교했을 적에는 마이너스 6억에서 마이너스 7억. 그리고 좀 오히려 못난이들이 오히려 이제 하락세는 더 방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히려 보면은 여기는 19억 3천이었잖아요. 23억 7천이었는데 그때 못난이가 19억 3천이었기 때문에 21년 8월 요 고점의 근처일 때 시기에도 못난이는 좀 그 로얄동 로얄층 대비해서 많이 저렴하게 거래가 된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알랄랄과 로얄동 로얄층과 못난이가 좀 갭이 줄어든 편이고, 못난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한 5억 4억 5천 정도로 오히려 하락률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5억에서 7억 혹은 마이너스 좀 넓게 잡으면 좀 세게 잡으면 마이너스 6억에서 7억 정도 하락했다. 예, 그래서 퍼센테이지 따지면은 약 30% 전후로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가격의 하락폭 같은 거를 냉정하게, 특히 이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 어떤 층, 뭐 어떤 타입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예, 마이너스 10억, 뭐 9억 이런 거는 좀 과장이었어요. 일단 아무리 그래도 마이너스 30%, 예, 마이너스 30%가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웬만한 곳, 또, 맥시멈으로 떨어진 것들이 마이너스 30%, 뭐 30% 초반 이런 거기 때문에 강남 3구의 신축이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 다른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헬리오만 유독 더 떨어졌을까요? 예,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하락기의 초대단지의 숙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좀 잠실의 뭐 엘리트나 뭐 그다음에 헬리오시티 요런 곳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도 물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매물이 들어갔네 뭐다 해도 계속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매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뭐 매물이 뭐 10개 이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는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수요가 항상 매칭을 해주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정상적인 평균적인 거래량이 발생할 적에는 아무리 대단지여서 매물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거기에 요 대단지를 선호하는, 요 좋은 입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그 나오는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바닥일 적에 타격을 많이 입는 거는 초대단지예요. 예를 들면은 거래가 요런 시장 상황에 의해서 혹은 고금리 요런 상황에 의해서 거래량이 바닥을 쳤을 적에, 소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매물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하락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호가 경쟁을 하지도 않고, 예, 좀 매물 숫자 자체도 적고, 살려는 사람이 봤을 적에도 여기는 좀 천천히 떨어지네. 내가 좀 급매 사고 싶은데 급매가 없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완전 바닥일 때에도 이 초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물이 쌓여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매도자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경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기,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매우 낮을 적에 초대단지는 하락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요거를 소화를 못 시켜줬을 적에 타격을 많이 입는 거는 당연히 초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 헬리오, 고덕, 개포 요런 곳들이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반등도 좀 빨리 하고 요런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숙명일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단지인 헬리오시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하락기 때 약하다. 대신에 반등기 때는 또 강해요. 예, 요런 특성 같은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는 잠실에 그 2만 세대 그 뭐 엘리트 레파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잠실의 초대단지와도 상호 영향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실도 많이 떨어지고 헬리오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요것은 약간 숙명처럼 하락기에는 많이 잠실 헬리오 다 하락기에 많이 떨어지고 또 반등은 좀 빨리 할 수 있다. 요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4년차 문제가 있습니다. 4년차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곧 완전히 4년차에 접어드는데, 제가 요 얘기를 이제 블로그에도 언급을 했었어요. 요게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한 여름쯤에 올린 글인데, 올해 여름에 헬로시티의 역전세난, 그다음에 그 물건이 쏟아질 것이다. 요것을 제가 예견했던 글인데, 지금 개갱권 사용 2년차 물량, 그러니까 원래는 2018년 말에 입주한 헬로시티의 2년차 매물이 20년,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전월세 매물이 20년 말부터 21년 초에 쏟아졌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초대단지라서 입주장 때 전세가가 낮게 세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요게 2년 차가 되면은 낮게 세팅한 전세가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그 매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개갱권 덕분에 쏟아져 나오지 않고 그게 다 계약이 갱신됐던 거죠. 그럼 그게 언제 나오겠어요? 개개인권 행사 2년 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 4년 차부터 전월세 물건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22년 말과 23년 초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어요. 그게 아마도 금리 인상 등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하락세로 크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헬리오시티의 이 4년차 매물들이 조금 더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만기가 12월 말 1월 초라고 해도 뭐 2-3개월 전에 나온 게 아니고 뭐 4-5개월 전부터 계속 나와서 계속 쌓였다. 요렇게 생각이 돼서 역전세난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었다. 요 정도로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요 문제가 23년 초까지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고 15억대까지 거래가 됐다. 요거는 사실은 좀 정상 거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통 신규 전세 12억에서 13억 정도 하던 그런 전세가가 지금 7-8억까지 떨어진 굉장히 큰 역전세난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4년 차와 지금 시장의 전체 역전세난을 같이 맡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대단지의 물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2중, 3중 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1년 뭐 5월에 좀 13억, 뭐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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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3천, 뭐 12억 5천 요렇게 거래됐던 것이 뭐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 이제 1월 곧 1월이죠. 이제 내년 1월쯤부터 나오는 그런 매물들이 아마 요 정도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515동 고층, 로얄층이 전세 8억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지금 7억대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한 5억 정도의 무려 5억 정도의 역전세난을 지금 받고 있어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요때 계약한 사람들이 23년 뭐 1월에 23년 이제 나가겠다라고 해서 23년 1, 2월에 매물을 내놓으려면은 5억 정도의 역전세난이 발생해서 현금 5억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매물로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역전세난, 역전세난의 이유는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수급의 왜곡이 발생했다가 그게 되돌려지면서 정상화가 되면서 겪는 수급의 왜곡 문제, 이것은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수급의 왜곡 문제가 정상화되면서 전세가가 급 올랐다가 급 떨어지는 그런 문제, 거기다가 고금리라는 양념이 팍팍 쳐지면서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역전세난이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역전세난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헬리오시티는 거기서 추가로 초대단지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 거기다가 4년차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4년차 문제로 역전세난을 누구보다 가장 강하게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의 영향을 다른 곳보다 더 세게 맞고 있다. 그래서 역전세난 문제로 지금 매물을 계속 던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매수 수요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 거래량, 그
매물들을 소화해 주는 게 약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요런 상황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4년 차 문제만 해도 지금 내년 초까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에 벗어나기 어렵고 시장 전체의 역전세난도 지금 단기에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헬리오시티의 지금 폭락의 현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금리, 가격 거품, 심리 등등 요인에 거쳐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장을 맞이했고 전세가, 매매가 다 동반 하락장을 맞이했는데 거기에서 헬리오시티만의 큰 수급 문제, 자체적인 4년 차에 의한 큰 수급 문제, 그다음 초대단지가 겪는 그런 이런 하락장에서 매수 수요가 적을 때의 큰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역전세난을 다른 데보다 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입지 가치가 거의 중요치 않을 정도로 지금 과잉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매도해야 되는 사람은 엄청 많아지고 있고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매수할 사람들은 좀 바닥을 기기 때문에 지금 입지 가치가 야 여기는 한 19억짜리인데 내가 17억에 팔 수는 없어. 요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죠. 지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마진콜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싸게라도 내놓는데 매수 수요는 좀 붙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싸게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잉 폭락, 펀더멘탈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제 헬리오시티가 폭락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전세가 하락 문제 그리고 역전세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이제 헬리오시티의 단기 미래라도 전망을 하려면은 전세가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전세가 하락세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거예요. 특히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저점을 형성을 하고 거기서 일부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한 거냐면 일단은 가장 지금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4년차 문제, 입주 4년차 문제는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끝이 납니다. 2018년 12월 입주 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대단지인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요 4단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인근에 그 가치 물량 포탄을 했던 뭐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나 개포 루체아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입주 문제들이 4년차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년차 문제는 결국 상반기 안에 끝이 나면서 지금 마치 헬리오시티 그 입주 시기에 입주 때 엄청 고생을 했지만 뭐 인근까지 다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레미안 블레스티지까지 모든 인근의 입주장이 끝나고 4월이 지나자 바로 전세가 반등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도 4년차 문제가 결국 내년 상반기에 해결이 되면은 그때 추가적인 하락은 적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4년차 문제와 더불어서 요 헬리오시티 외에 전체적인 시장의 전세가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는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금리, 하나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수급 왜곡, 그게 되돌려지면서 전세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수급 왜곡에 의해서 전세가가 급등했었어요. 그리고 이 수급 왜곡 문제가 재계약에 의한 수급 왜곡 문제가 되돌려지면서 전세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문제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고점이었다가 저점으로 확 내려오니까 역전세난이 만들어져서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라면은 전세가의 저점이 이론상 임대차 3법 이전 가격보다는 조금 위여야 말이 돼요. 예.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게 되고 요 분석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대차 3법 이전 가격보다는 조금 위여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고금리 상황, 그다음에 역전세난이 큰 상황에서 급전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 이전 가격보다도 더 아래로 깰 거예요. 거기다가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4년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계속 깰 거예요. 좀 세게 깰 겁니다. 지금도 이미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임대차 3법 수급 구조상 특히 4년차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해결이 이제 시간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혹은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3법 이전 가격보다 크게 낮은 전세가 가격대가 오래 가긴 힘들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이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저점이 될 것이고
그게 시점으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리오시티도 그렇지만 전체 시장적으로도 전세가의 저점 가격은 내년 상반기 혹은 중반 정도 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물량 폭탄이 없는 지역 기준이에요. 예. 특히나 4년차 문제가 해결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년 상반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4년차 문제가 해결되는 상반기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등도 가능하다. 네,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정리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큰 문제인 4년 수급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 4년차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다가 수급 왜곡에 의해서 바닥을 다져진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요게 기껏해야 임대차 3법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껏해야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폭락이지만 이미 거기에 근접한 상황이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의 룸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보다 전세가 하락이 엄청나게 세진 않을 것 같고, 특히나 4년차 문제가 해결이 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내년 봄 이후에는 일부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전세가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 긍정적인 흐름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바닥을 탈출할 수 있어요.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면은 바닥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그로 인해서 심리적 툼에도 잦아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리적인 게 아니고 진짜 역전세난이 걸렸을 적에, 제가 전세가는 바닥을 탈출할 수 있어도 역전세난은 여전하거든요. 2021년 전세가 워낙 고점이었기 때문에 역전세난은 여전하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매매에 관련해서는 자금이 없는 집주인들이 계속 매도 물량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추가 하락 기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전세가가 추가 하락하는 동안에 매매가도 일부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전세가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요거까지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반등이 갈 것이냐, 반등이 의미 있게 1억, 2억 이렇게 반등이 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역전세난 때문에 계속 매물이 출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까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과잉 폭락의 문제가 엄청나게 세게 추가적으로 막 앞으로도 막 20% 30% 떨어져요. 요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가가 내년 상반기 되면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점은 내년 상반기라고 보지만, 반등이 세게 올 것이냐, 그것은 내년 내내 역전세난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요 정도로 단기 전망을 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단기적인 흐름 살펴봤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전세가 하락, 그다음에 추가적인 매매가 하락, 요거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4년차 문제 해결되고 여러 가지 수급 문제에서 저점을 생각했을 적에 내년 상반기쯤이면 분명히 바닥 다지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중반 이후에는 바닥 다지기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고, 거기서 만약에 금리가 좀 인하된다든지 거시경제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그런 상황적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턴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면은 여기는 더 먼저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까지 해서 단기 혹은 중기까지는 제가 예상을 지금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요 초대 단지들, 헬리오시티 외에 초대 단지의 흐름도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것만으로도 제가 일종의 매수 메리트,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바닥에서 매수할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그 매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장기적인 측면을 같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호재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매수 한번 검토, 혹은 내가 갈아타기 이런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둔촌주공과 헬리오시티를 한번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둘 다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전제하에 둘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 있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적이 있었는데, 특히 34편 같은 경우는 둔촌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서 그거는 이제 현재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 헬리오시티의 그 강점은 여기는 호재가 분명히 살아있고, 둔촌주공은 강력한 호재는 이미 다 반영된 상황이다. 그래서 미래로 보면은 헬리오시티가 더 위에 올라올 것이다, 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위례 신사선이었어요. 헬리오시티의 현재의 단점은 9,500세대의 완전 초대단지의 그 단지 거리만 해도 거의 1km 정도가 되는 완전 초대단지인데, 인근에 있는 여기 8호선 하나가
완전 끝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비역세권 동도 많다라는 점이 사실은 평균 가격을 좀 내려주는 그런 단점이고, 특히나 이제 송파역인 8호선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선호되는 그런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역시 약간 단점 중 하나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는데, 가락시형 아파트요. 여기 헬리오시티죠. 헬리오시티의 초역세권 위치에 위치할 그 위례 신사선, 그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8호선보다 훨씬 더 황금 노선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신사역부터 학동, 청담, 삼성, 일단 삼성을 가잖아요. 삼성을 가는 게 굉장히 핵심이죠. 하겨울, 밑에 요 장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강남권의 굉장히 주요 입지들을 지나는 그런 황금 노선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헬리오시티의 초역세권 위치에 들어선다라면은 8호선과 요 위례신사선 두 개의 여기 단지 바로 옆에 존재를 하고 8호선보다 더 좋은 노선이 추가로 생긴다라는 것은 어떤 헬리오시티가 가지고 있는 지하철 어떤 접근성에 대한 단점, 그런 것들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굉장히 대형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위례에서 신사선이 사실은 원래는 좀 장점으로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좀 지연되고 하면서 위례든 헬리오든 요게 그 반영되었던 그런 시세가 다 빠져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되고 요러면은 가격에 굉장히 큰 상승 업사이드 포텐셜이 존재한다. 요거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흐름을 한번 봤더니, 물론 이번에 그 안건이 상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안건이 상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런 결제 문서도 확인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2023년 하반기 혹은 연말까지는 적어도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지금 공식적인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밀려서 그거 믿을 수 없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지금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2023년 말 혹은 24년 초 요때는 최소한 착공을 할 것이고, 거기서 플러스 5년 정도 공사 기간이 들어가니까 28년에서 늦어도 29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 지금 22년 말이기 때문에 뭐 28년 말이라고 보면은 한 6년 혹은 6년 반 요 정도 후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살아있다. 그때 반영될 큰 호재가 살아있다라는 측면도 가격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수소 역세권 개발. 물론 위례 신세선이 압도적으로 좋은 호재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수소 역세권 개발도 괜찮은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소역은 아니지만 사실은 헬리오시티와 수소역 굉장히 가깝거든요. 사실 뭐 자전거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뭐 열심히 타면은 이제 자전거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백화점 및 업무 시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업무 시설도 중요하지만 백화점이 요 정도 규모로 정말로 뭐 신세계 강남점 못지않은, 더현대 서울 못지않은 규모로 이렇게 신세계에서 지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백화점은 특히 규모 있고 새로 생기는 백화점은 인근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특히 거기다가 이제 업무 시설까지 같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인근의 대단지에 분명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신성과 수소 역세권 개발 두 개만 해도, 짜다는 거 다 필요 없고 두 개만 해도 충분히 가격 포텐셜을 높이는 그런 호재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27년, 요거는 뭐 한 29년, 뭐 좀 보수적으로 봐서 29년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뭐 길고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일단 내년 초까지 일부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가도 좀 떨어지고 매매가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짓 시세에 인터넷 여기는 속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4년차 문제의 종료, 그다음에 개포 입주장 영향이 종료되면서 전세가 하락세가 잦아들고, 그러니까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거기서 다른 단지들과 다른 지역과 어떤 상대적 가격 메리트가 생김으로써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의 잠실처럼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게 한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반 혹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지나서 내년 중반 이후에 그런 흐름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다지더라도 역전세난에 의한 급매출회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에 내년 내에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 지금 잠실이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의미 있게 굉장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헬리오시티에서도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에 의미 있는 반등은 급매출회가 계속됨으로써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고 내년에 거기서 조금 반등은 가능하지만 좀 단기에 센 반등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까지 말씀드리고, 하지만 좀 상황적 문제로 인해서 펀더멘탈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상황상의 문제로 인해서 시장 평균보다 더 낮은 그런 하락폭을 더 센 하락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 맞고, 역전세난이 마무리되고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문제들이 좀 해결이 조금씩 되어가는 과정, 그런 시점이 생기면은 펀더멘탈 가격 회복되고 거기서 미래 호재를 받아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강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격 상승 룸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혹은 내년 상반기의 진입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렇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 가격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단지거든요.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폭락 얘기로 시작을 해갖고 결국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드렸는데, 저는 뭐 헬리오시티 소유주도 아니고 뭐 폭락론자도 아니고 폭등론자도 아니니까 좀 최대한 객관적인 상황, 객관적인 기준으로 좀 분석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너무 안 좋은 지금 뭐 여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헬리오시티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는 그런 뭐 문제가 특히 둔촌이랑 엮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펀더멘탈 잘 판단하시고 현재 상황적 문제, 그다음에 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논리를 잘 분석해 보시고,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매수 검토해 보시고, 혹은 스터디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 분석하고 향후 실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민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뭐 단지 혹은 뭐 지역 분석 이런 거 계속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그다음 알림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